최근에 두산 바켓 주가가 미쳤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85% 상승을 했고 지난 6개월 동안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일봉상 모든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서 수급 심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두산 바켓 관련돼서는 제가 한 달 전 한 이때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도 한 50% 주가 상승이 일어난 것 같아요. 두산 바켓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소형 건설 기계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다음과 같이 트랙터 그리고 소형 포크레인 같은 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최근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그리고 영업이익은 90%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한 기업이 많고 물론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높아진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두산 바켓은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컨센서스를 2천억 봤는데 실제로는 3,7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은 15.4% 나왔는데 제조업 치고는 요 정도 마진이 나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IT나 바이오 정도 돼야 이 정도 나오지 제조업 중에서 15.4% 영업이익률 나오는 곳은 거의 없어요. 진짜 굉장히 실적이 잘 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두산 바켓에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냐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미국이 인프라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법을 통과시켰죠. 거의 진짜 이거 다 합치면 7, 8천억 정도의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데 이때까지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주 이런 곳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찌 보면 건설기계 장비가 찐 수혜주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미국에서 1조 달러짜리 인프라 법안을 처리시켰는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두산 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와 같은 건설기계 장비의 회사들한테는 지금 봤을 때는 되게 수혜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A, 전기차 보조금 법안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원자재를 채굴해야 하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기계 장비 회사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반도체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원들 자체가 다들 미국으로 리쇼어링, 공장이 다시 회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지어야 되고 이 공장을 지으려면 당연히 건설 기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미중 갈등이 두산 바켓에 찐 수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최소 2,300조 원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년 GDP가 명목 기준으로 2,150조예요. 근데 중국은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만 2,300조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보다도 훨씬 더 인프라 투자 쪽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두산 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의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 게 미국에서의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펼치다 보니까 건설 PMI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안 좋고 청년 실업이 많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건설 쪽 심리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미중 갈등으로 제조업이랑 자원 조달의 이원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에서 이 제조한 거를 가져와서 소비를 하고 서비스업을 전 세계적으로 뿌리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던 게 없어졌습니다. 돈 있어도 못 사는 시대가 됐고 특히나 이러한 부분은 반도체나 2차전지, 자원, 광물 조달 이런 걸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전 세계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또 미국을 배제할 수 있는 반도체가 됐든 조선이 됐든 철강, 자율주행, AI, 2차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중국 나름대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바켓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도 보내줄 수 있고 중국으로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가장 큰 수혜가 미국의 캐터필러인데 캐터필러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미중 갈등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 중요성도 점차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때 유럽에서 천연가스 때문에 전기요금이 10배 이상 오른다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죠. 결국에는 에너지 독립을 선언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발전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땅을 파고 땅을 갈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기계 장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에너지 안보 문제로 자원 채굴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다들 쓰이는 게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많이 쓰이겠죠. 사우디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제 미국과 어느 정도 예전에는 미국이랑 친했다면 이제는 조금 중국으로 발을 돌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석유가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적으로도 이런 관광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크레인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사실 두산 바켓의 소형 건설기계 장비가 아니라 현대건설기계나 볼보, 캐터필러, 히타치 이런 대형 건설기계 장비들한테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대형 건설기계 장비의 수요가 많이 오르고 그쪽의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소형 건설기계 장비들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두산 바켓의 실적은 2020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앞으로 신재생이나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미중 갈등 또한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유럽도 유럽 나름대로 미국이랑 중국을 배제한 자기네들만의 반도체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두산바켓의 현재 PER은 역사적인 저점 상태입니다. 아직 PER이 코스피 평균인 한 10배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산바켓의 재무 구조를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5%가 나왔다 그랬죠. 마진은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ROE도 제조업치고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14% 정도의 ROE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레버리지를 충분히 잘 일으키고 있고 자본을 쓸데없이 소모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1000% 정도가 있으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잉여 현금 흐름 또한 잘 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주는 것도 괜찮게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4%대의 배당률을 줬고 배당 성향도 한 30에서 20%대를 주니까 이 정도면 되게 좀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당금도 많이 주죠. 올해 기준으로는 한 배당 수익률이 3%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당금도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두산바켓의 유통 주식수는 적은 편이긴 합니다. 최대 주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을 51% 정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7%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바켓의 상장 주식수가 한 1억 주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 주주인 두산에너빌리티랑 국민연금의 지분을 빼면 한 40%만 유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SG증권의 CFD 관련된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 유통 주식수가 적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두산바켓도 마찬가지로 유통 주식수가 적긴 하지만 그 기업들이랑 상당히 다른 게 두산바켓은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67위입니다. 대기업이에요. 실제로 찍히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배당금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뭐 그런 리스크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두산바켓의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최근 실적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 그리고 IRA, 칩스법 이런 거에 어찌 보면 최대 수혜가 현대건설기계나 두산바켓과 같은 건설기계 장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서 두산바켓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